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실시된 고2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1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파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문제 파일 받아가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메테인 연소 반응식의 개수는 1, 2, 1, 2인데요.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메테인을 보면 탄소가 하나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가 1이 될 거고요. 메테인을 보면 수소가 4개 있네요. 그럼 H2O 앞에 개수가 2가 될 거고, 생성물의 총 산소의 개수가 2개, 2개, 4개가 나왔으므로 산소의 개수가 2가 나와야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림은 기억부터 디귿이 이용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기억에는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로 탄소 원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 맞네요. 니은. 니은은 천연 섬유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일론은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디귿의 개발은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주거 문제 해결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화석 연료의 사용과 건축 재료의 발달.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의 발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귿 맞으니까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은 포도식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에탄올, 니은은 아세트산입니다. 기억. 기억은 소독용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에탄올 소독용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니은은 물에 녹아 산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아세트산이 물에 녹게 되면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됩니다.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에탄올, 아세트산 둘 다 탄소화합물이죠. 정답은 5번인데요. 이 문제에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아세트산이 물에 녹았을 때 액성이 산성이었잖아요. 에탄올이 물에 녹았을 때 액성은 중성입니다. 즉 에탄올이 물에 녹았을 때에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은 5번입니다. 표는 같은 질량의 용질 A와 B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A와 B의 화학식량을 줬거든요. 같은 질량만큼 준비했는데 화학식량의 B가 2대 3입니다. 그러면은 용질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이 나올까요? 3대 2가 나오죠. 왜냐하면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몰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화학식량의 역비가 몰수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B가 3대 2라는 걸 알았어요. 부피가 나와 있으니 바로 몰농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3하고 2가 실제 몰수 값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몰농도 B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몰수를 이용해서 몰농도를 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부피분의 몰수하면 A의 몰농도는 1이 나오고요. 부피분의 몰수하면 B의 몰농도는 2가 나오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몰농도의 B는 1대2,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딱 보면 누구예요? 에탄올이고요. 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와 있네요.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에탄올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는 수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산소 원자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나에 있는 산소 원자는 탄소랑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랑 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은 맞네요. 디귿.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가부터 계산해 볼까요? 탄소 2개에 수소 6개니까 3이 나올 거고요. 나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는 V리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보면 ENaN3 분해돼서 2기억과 3N2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길 보면 질소 원자가 6개가 있고 이쪽에도 질소 원자가 6개가 있어요. 그럼 질소 뺀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나트륨 원자 2개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나트륨 원자가 총 2개 나와야 되니까 기억 자리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식을 볼게요. 산화철에다가 나트륨을 A개에 반응시켰더니 B개의 Na2O와 2개의 철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왼쪽을 보면 산소가 3개로 고정이죠. 그럼 오른쪽에 산소 3개가 돼야 되니까요. B의 값은 3이 될 거고요.
나트륨이 6기가 됐으니까 A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습니다. 니은 A 플러스 B는 9이다. A 플러스 B 9 맞네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 T도시 기압에서 생성된 N2의 부피가 3V리터일 때 반응한 NaN3의 질량이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생성된 N2의 부피가 3V리터, 즉 3몰만큼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V리터였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3몰의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려면 NaN3는 몇 몰 반응해야 돼요? 개수비가 2대 3이니까 2몰 반응하면 되겠네요. 문제 마지막에 NaN3의 화학식량이 65라 그랬죠? 1몰의 질량이 65라는 거니까 2몰의 질량은 130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맞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인데요. 이 문제는 2단원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표는 세 가지 원자의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기호와 원자들의 중성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가르치면서 언급한 게 있어요.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쓰고 원소 기호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쓴다. 원자 번호는 원자의 양성자 수랑 같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X, Y, Z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수술을 보면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죠. 그럼 질량수 1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수소 볼게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죠. 그럼 질량수 2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있는 산소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니까 질량수 16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Y는 2다. 맞습니다. 니은 ZO2의 분자량은 16이다 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원자의 원자량은 질량수랑 동일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16이 돼야 돼요. 그러면 O2의 분자량은 32가 나와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H2O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원자량 1짜리하고 16짜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H2O이기 때문에 얘의 분자량은 18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한 개의 질량입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한 개의 질량 어떻게 구한다? 가운데 다리로 몰을 넣어서 개수를 몰로, 몰을 질량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개수를 몰로 바꿀 때에는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NA분의 몰을 질량으로 바꿀 때에는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NA분의 18g 이게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18NA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디귿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그림은 두 가지 X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밀도는 1.06g/ml라고 하네요. 가와 나의 용질의 질량과 퍼센트 농도를 각각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가부터 용질의 질량 구해볼게요. 6%라고 했으니까 100g에 6g 들어있겠죠. 가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6g이고요. 나는 1.5몰 농도 100ml거든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를 해주면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해줄게요. 그러면은 20분의 3 몰이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X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까 구한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40을 곱해주면 용질의 질량 6g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와 나의 용질의 질량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 구해줄 건데요. 가는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나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나의 밀도가 1.06이니까요. 부피에다가 밀도 곱해서 질량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2항에서 부피 또는 질량에 대한 식을 만드셔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부피하고 질량을 구하는 공식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와요. 그럼 나의 질량은 몇이 나오죠? 106g이 나오는데요. 가는 100g 중에 6g이 용질이고요. 나는 106g 중에 6g이 용질입니다. 누가 더 퍼센트 농도가 크겠어요? 가가 더 크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는 실제 퍼센트 농도 구하지 마시고 비교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그림은 T도시에서 세 가지 기체를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각각 놓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실린더와 피스톤 문제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스톤이 멈췄다, 압력이 똑같다는 거고요. 압력이 달라지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압력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스톤이 멈춰 있으니 세 기체의 압력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기체 분자수는 1에서와 2에서가 같다고 했는데요. 온도와 압력이 똑같죠. 아보가드로 법칙 써주시면 돼요.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 비, 몰수 비와 같다. 영역 1과 영역 2의 부피가 똑같죠. 그럼 분자수도 똑같을 겁니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질소 원자수는 2와 3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2와 3의 분자수비를 먼저 찾아볼까요? 몰수비가 1대2죠. 그럼 분자수비도 1대2가 나올 건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질소 원자수니까요. 분자당 질소 원자수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2에 들어있는 N2는 분자당 질소 원자수 2개고요. 영역 3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는 분자당 질소 원자수가 하나네요. 계산해주면은 1대1 나오죠.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귿, 기체의 질량은 3에서가 1에서의 34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영역 1과 영역 3,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질량비잖아요. 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줘야 질량이 나오죠. 화학식량 곱해줄게요. H2의 화학식량은 2고 NH3의 화학식량은 17이잖아요.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2대 34, 즉 1대 17의 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질량은 3에서가 1에서의 17배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염산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계속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림 가와 나는 같은 양의 마그네슘과 탄산수 나트륨에다가 각각 같은 농도의 염산을 조금씩 넣어서 반응시킬 때 넣어준 염산의 부피에 따른 생성된 기체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가랑 나를 보면 실제 값이 써져 있는 쪽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H2 분자량 몇이에요? 2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수소기체가 2g 만들어지고 반응이 끝났다는 건 수소기체가 1몰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통해서 처음에 반응에 참여한 마그네슘의 양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발생한 수소기체가 1몰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준비한 마그네슘도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리고 뭘 구해줄 수 있냐면 마그네슘과 염산의 계수비가 1대2잖아요. 얘 1몰을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염산 HCl의 몰수는 2몰이 됩니다. 즉 내가 Aml를 첨가했을 때 반응이 완결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가 2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구해놓고 나도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질을 반응시켰다고 했으니까요. 반응에 참여한 탄산수 나트륨의 몰수도 1몰이 될 거고요. 이때 필요한 염산은 1몰, 만들어지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도 1몰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죠.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CO2의 질량이 44g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HCl Bml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가 1몰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B 곱하기 W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A랑 B가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지만 A와 B의 B가 2대1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A 자리에다가 2, B 자리에다가 1 대입해주고 W에다가 44 대입해주면 정답이 몇 나와요? 22가 나오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특정한 몰농도의 X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첫 번째 과정을 보니까요. 이 몰농도 X수용액 100ml에다 물을 가해서 200ml로 수용액의 부피를 늘렸다고 합니다. 용액을 물키는 과정에서는 항상 몰농도와 부피가 반비례하거든요. 부피가 2배가 됐죠? 몰농도는 절반이 될 겁니다. A 값은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나 과정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해서 만든 수용액에다가 용지를 첨가한 뒤에 물을 가해서 500ml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단순하게 물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썼던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농도가 1이었고요. 부피는 리터 부피로 하면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5분의 1, 0.2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X 0.3몰을 추가로 가했잖아요. 그러면 총 용질의 몰수가 0.5몰이 될 거예요. 용질 0.5몰이 500ml에 녹아 있습니다. 몰농도는 항상 몇 리터 기준? 1리터 기준입니다. 500ml에 0.5몰이 들어있었다면 2배인 1리터에는 2배인 1몰이 녹아 있을 겁니다. B의 값도 1이 나오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A분의 B는 1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다음은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기체에 대한 실험이다. 용기에다가 ABX Wg을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의 용기에 A2B2 1몰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각 과정 후 용기 속에 존재하는 A와 B의 원자수 비율을 그래프로 줬는데요. 가를 보면 A와 B의 원자수 비가 1대 4네요. 분자에 결합된 원자의 개수비를 알려주는 거죠. 바로 X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A2B2를 1몰 첨가했을 때 원자수 B가 1대2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써주기 위해서 AB4Wg의 몰수를 A몰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 용기 속에 들어있는 A 원자랑 B 원자의 몰수를 A몰, 4A몰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B2 1몰을 첨가하면 A 원자 2몰에 B 원자 2몰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2몰, 4A 플러스 2몰의 원자가 들어오는 상황일 거예요. 이 두 개의 B가 1대 2가 나와야 되니까요. 왼쪽 값에 2를 곱한 게 오른쪽 값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4는 4A 플러스 2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처음에 준비된 AB4Wg은 몇 몰이었다? 1몰이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4이다 라고 했는데요. x4 맞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니은, ABX의 분자량은 W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요. AB4, 1몰의 질량이 W잖아요. 그럼 분자량은 W가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각 과정 후 용기 속에 존재하는 총 원자수 B는 가대나가 1대2다 라고 했는데요. 총 원자수가 5A, 총 원자수가 5A 플러스 4잖아요. 근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총 원자수 5, 총 원자수 9가 되겠습니다. 그럼 1대2가 아니라 5대9가 되겠죠. 디귿 틀렸으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와 C는 반응 계수이고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A와 B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몰수와 부피가 나와 있는데요. A와 B의 전체 몰수가 0.5몰이죠. 그거의 부피가 5V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서는 기체 0.1몰의 부피가 V리터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가 4V라는 건 반응 후 남아있는 기체의 몰수가 0.4몰이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걸 보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개수를 확실하게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언제 이러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의 개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A의 개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최소 A는 1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B와 반응하는 A의 양은 B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어요. 1일 때는 반응하는 양이 같을 거고요. 2 이상이 되면은 A가 반응하는 양이 B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이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애초에 A가 B보다 더 적은 양만큼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 한 개 반응물은 항상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A의 양이 B보다 같거나 또는 B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애초에 적죠. 그럼 그러한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A의 개수가 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반응이 진행될 때 항상 한 개 반응물은 누가 될 것이다? A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이 진행될 때 부피가 감소했죠?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거냐면 첫 번째, A가 1이었다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A에 1이 들어가는 순간 C의 개수는 1로 고정입니다. 왜?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커야 되죠. 근데 A가 1 들어가는 순간 이쪽이 2가 나오기 때문에 C가 1일 때만 이러한 부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A를 1로 잡으면 C도 1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개수 1, 1, 1로 잡고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양하고 B의 양 써주시고요. 한 개 반응물 A로 잡고 반응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응이 끝났을 때 B가 0.1, C가 0.2가 남거든요. 근데 남는 물질의 몰수는 0.3몰이 돼야 되죠.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A가 2일 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가 2일 때에는 C의 가능한 값이 1 또는 2거든요. 근데 1일 때랑 2일 때를 둘 다 풀지 않고 바로 세 줄 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라면 B랑 반응 몰비가 2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A 0.2가 모두 반응할 때 B는 0.1이 반응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B가 0.2가 되죠. 근데 우리 남는 물질량을 몇으로 만들고 싶어요? 0.4로. 그럼 여기에 만들어진 C의 양이 0.2가 되면 되겠죠?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네요. A, B, C가 2대 1대 2로 반응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 2, C 2일 때 양적 관계가 성립하니까요. A분의 C는 2분의 2, 1로 정의가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기체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T도시 1기압에서 XY2 Wg의 부피가 V리터였다고 합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요.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Y2 Wg을 실린더에 넣고 꼭지를 열어 실린더의 부피가 V리터가 되었을 때 꼭지를 닫고 용기에 들어있는 Y2의 질량을 측정한대요. 실험 장치를 보면 아래쪽 용기가 진공이에요. 즉 기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꼭지를 열게 되면 위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가 아래쪽 용기로 빠지겠죠.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빠질 때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실린더의 부피가 V리터가 되는 순간 꼭지를 잠그고요. 아래쪽에 있는 용기의 질량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Wg을 넣었어. 일부가 아래로 빠졌어. 아래로 빠진 얘의 질량이 6g이래요. 그럼 위에 남아있는 얘의 질량이 몇이라는 거예요? W-6g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은 XY2 Wg의 부피가 V리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낸 자료는 뭐냐면 Y2 W-6g이 V리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XY로 실험을 진행해요. 그럼 똑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XY W 넣고 8g이 용기 쪽으로 빠지죠. 그럼 W-8g이 V리터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에 써져 있는 질량값은 세 기체의 분자량의 상대값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밀도비가 기체의 분자량비랑 같죠. 근데 세 기체를 보면 어때요? 부피가 다 똑같습니다. 밀도식 한 번만 써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세 기체의 부피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밀도비랑 질량비랑 똑같아지겠네요. 그럼 결국 질량비가 밀도비이자 분자량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이 세 개의 값이 분자량 B에 해당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세 개의 값을 각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XY2에서 Y2가 될 때에는 X 하나가 빠지죠. 그때 분자량이 몇이 줄었어요? 6. X의 원자량은 6이다. 그 다음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내려갈 때에는 Y 하나가 줄었죠. 그때 분자량이 몇이 줄었어요? 8이 줄었네요. 그럼 Y의 원자량은 몇이다? 8이다.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W 값이거든요. 즉 XY2의 분자량입니다. X 하나에 Y 두 개 더하면은 6 더하기 16이니까 몇 나오죠? 22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W는 22다.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험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의미만 확실하게 파악한다면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이제 9월 모의고사네요. 1번. 화학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이다. 쭉 나와 있는데 코크스를 이용한 재련 기술의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대요. 누굴까요?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가열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철이죠.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앞면에는 탄수화물의 분자 모형을, 뒷면 가에는 그에 해당하는 물질의 설명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앞면을 보니까 누구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아세트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뒷면에는 아세트산의 설명이 들어가 있겠네요. 기억 볼게요. 분자식은 C2H4O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분자식은 CH3COOH잖아요. 기억 틀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화학식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분자식과 시성식.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험식까지도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분자식은 시성식에 해당합니다.
어느 정도 구조를 볼 수 있는 화학식을 이야기해요.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즉, 아세트산을 보면은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있죠. 그걸 그대로 써주는 게 분자식이에요. 그러면 실험식은 뭐냐?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실험식이 됩니다. CH2, 이게 실험식이 되겠네요. 기억, 분자식은 C2H4O2이다.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6월에도 나왔어요. 아세트산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입니다. 디귿,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이거 주성분 누구예요? 메테인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세트산이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은 염화나트륨 1몰의 양을 체험하기 위해 어림한 양과 실제 양을 비교하는 탐구 활동이다. 가. 염화나트륨 1몰이라고 어림한 양의 질량을 측정한다. 나. 염화나트륨 1몰의 정확한 질량 Xg을 측정한다. 가에서 어림한 염화나트륨의 질량이 87.75g이었대요. 상당히 정확하게 어림을 했네요. 가에서 어림한 염화나트륨의 양은 1몰보다 Y몰만큼 크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NaCl의 화학식량이 58.5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1몰의 정확한 질량은 58.5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어림한 염화나트륨의 양은 1몰보다 Y몰만큼 크다 그랬어요. 이게 1몰이고 얘 몇 몰일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58.5의 절반값이 58.5에 더해진 모양이거든요. 즉 2분의 3배예요. 여기 나와 있는 87.75가 1.5몰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림한 염화나트륨의 양은 1몰보다 얼만큼 큰 상황이다? 0.5몰만큼 큰 상황이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X랑 Y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59가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두 실린더에 A3와 AX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6월 모의고사 때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동일한 질량만큼 준비되어 있고 부피비가 나와 있어요. 부피비가 2대3이라는 건 두 기체의 몰비가 2대3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기체의 분자량비는 3대2라는 거죠. 같은 질량만큼 준비되어 있을 때 몰수는 분자량비의 역비에 해당합니다. 즉 2대3의 비를 만족한다? 분자량비가 3대2라는 거죠. A3랑 AX가 분자량비가 3대1이에요. X가 몇이면 돼요? 2면 되겠죠. 즉 오른쪽에 들어있는 기체는 A2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체를 보면 A3 두 개의 부피가 4H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는 A2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모형은 A2 3개가 들어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몰농도의 수산화탄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가. 수산화나트륨 X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부어서 녹이는데 25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했고 이때 만들어진 용액의 몰농도가 1.0 몰농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 즉 4분의 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었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이잖아요. 화학식량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10g이에요. X에다가 10 써놓고 다 과정을 보면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나의 수용액을 넣고 증류수를 넣어서 물켰거든요. 물키는 문제는 항상 몰농도랑 부피가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1.0의 몰농도에서 0.01 몰농도가 됐어요. 100분의 1배가 됐죠. 그러면 부피가 몇 배가 돼야 된다? 100배가 돼야 된다. 100배에 대해서 250ml 됐다는 건 몇 ml 넣었다는 거예요? 2.5ml 넣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y분의 x 해주면 4가 나오겠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농도가 다른 물질 A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가에는 몰농도랑 부피가, 나에는 퍼센트 농도랑 질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용질의 질량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에는 몰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나올 거예요. 즉 0.2몰의 용질이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문제에서 A의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요. 20g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나를 보면 1kg, 즉 1000g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 퍼센트 농도가 2%라고 나와 있죠? 100g당 2g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1000g에는 20g이 들어있을 겁니다. 양쪽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똑같은 상황이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용해된 A의 질량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1.2배라고 했는데요.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20으로 똑같습니다. 니은 수용액의 부피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부피 가에서는 1리터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밀도가 1.2라고 나와 있는데요.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때에는 밀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즉 1000을 1.2로 나누어야 부피가 나와요. 1.2로 나누면 1000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 몰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해요. 근데 몰수는 똑같죠. 부피는 나가 가보다 작았죠. 그러면 나에 상대적으로 더 진한 용액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몰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나의 몰농도가 더 클 거니까요. 그러면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7번입니다.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 기체의 양,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기체의 양을 보니까 실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다에 있네요. 전체 기체 분자가 2분의 3 NA에게 있다는 건요. 기체 분자가 2분의 3몰만큼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전체 원자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당 원자수가 12개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면 전체 원자수가 나오겠죠? 12 곱해볼게요. 몇 나와요? 18 나오네요. 즉 6A가 18이란 뜻이니까요.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줄게요. 그럼 2A는 6, A는 3이 되겠습니다. 가를 보면 분자당 원자수가 2개죠? 그럼 전체 원자수 3을 분자당 원자수 2로 나눠주면 분자의 몰수가 나올 겁니다. 즉 Bg은 2분의 3몰이 될 거고요. 나는 분자당 원자수가 4개죠. 그러면 6을 4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죠? 얘도 4분의 6몰이 되겠습니다. 세 기체의 몰수가 전부 2분의 3몰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억, A는 2이다 라고 했는데 A는 몇이에요? 3이죠.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X는 3이다 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B의 원자량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에 있는 B2의 분자량은 2가 될 겁니다. 2분의 3몰의 질량을 구하려면 여기에 분자량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X 3 나오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다의 부피는 V리터라고 했는데요. 나에서 2분의 3몰의 부피가 V리터라는 걸 알았죠. 근데 가, 나, 다 전부 몰수가 똑같죠. 부피가 전부 V리터로 같을 거예요. 디귿도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가 다 나와 있고요. 반응 전 A와 B의 질량, 그리고 반응 후 C의 양분의 전체 기체량이 나와 있는데 1과 2에서 반응한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즉, 한 개의 반응물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험 1을 보면요. B보다는 A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험 2에서는 A보다 B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보통 부족한 쪽에서 한 개 반응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힌트가 나오면 부족한 쪽을 한 개 반응물로 잡으면 됩니다. 즉, 실험 1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 실험 2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네요. 이 다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싶네. 분자량이 안 나왔잖아. 얘네들의 분자량을 스몰 a, 스몰 b로 잡아야지.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게 되면 식 자체가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분수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식을 풀기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실험 1에 대해서 반응 후 C의 양분의 전체 기체량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의미를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면 A와 C와 D가 남아있게 될 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이라는 분수식은 C의 양분의 A의 양 더하기 C의 양 더하기 D의 양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분자에는 기체 3종류가 있고 분모에 한 종류가 있죠. 한 종류만 있는 쪽에 실제 몰수 값을 1로 가정합니다. 여기에서 1로 가정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화학 반응식에서의 C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1로 정한 거예요. 만약 C의 개수가 2였다면 저는 여기를 2로 정했을 겁니다. 이렇게 놨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 분수값이 7이 나와야 되죠. 근데 C의 값을 1로 정하는 순간 C의 값하고 D의 값이 바로 정의가 됩니다. C가 아래에서 1이었다면 당연히 위에서도 1이 될 거고요. 반응 후 만들어진 C하고 D의 몰수비가 1대 4죠. 그럼 남아있는 D의 양도 1대 4의 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4만큼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수값이 몇이 나와야 돼요? 7이 나와야 되죠. 그럼 분자항이 7이 나와야 되니까 남은 A는 몇이었다? 2였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의 세 줄 쓰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진행되고 났더니 A2, C1, D4가 남더라. 이렇게 써놓고 이건 이제 실제 몰수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생성물을 기준으로 두 번째 줄을 작성하세요. 1하고 4는 원래 있던 얘가 아니잖아요. 그럼 반응이 진행되면서 1하고 4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을 여길 기준으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1대 4가 정확하게 계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숫자죠. 그럼 앞에서 반응하는 A양과 B양도 계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반응이 끝났을 때 B는 안 남고 A는 이만큼이 남아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있었던 A양이 3, B양은 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기체의 분자량, 실제 기체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써져 있는 몰수를 실제 몰수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즉 A 24g이 3몰이고 B 18g이 2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값을 구해줄 수 있냐? A랑 B의 화학식량을 구해줄 수 있죠. A를 보면 24g이 3몰이죠. 그럼 1몰은 8g이 될 거고요. B는 2몰이 18g이네요. 그럼 B의 분자량은 9가 될 겁니다. 이거를 실제 분자량처럼 사용해서 실험 2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분자량이 8, B의 분자량이 9니까요. 여기에 있는 기체의 몰수는 각각 2몰, 5몰이 될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화학 반응식 세 줄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반응물 A죠. A쪽 기준으로 계수비대로 반응을 진행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1, 2, 8만큼 기체가 남게 될 겁니다. 그럼 C의 양분의 전체 기체량 계산해 볼까요? 2분의 총 11로 계산되겠네요. 그럼 X값은 2분의 11, 5.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실험 1에서 반응물 중 반응 후 남은 물질은 A라고 했는데요. A 남은 거 맞네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 분자량 B는 A하고 B가 4대 3이라고 했는데 몇 대 몇이에요? 8대 9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X는 5.5이다. 맞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과 같은 자료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11월 모의고사입니다. 1번,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합성 섬유, 가를 이용한 제품, 스타킹 보이죠? 어떤 합성 섬유가 떠올라야 돼요? 나일론 떠올라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3번입니다. 그림은 에탄올과 프로페인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에탄올은 손소독제에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에탄올은 살균 소독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에 사용됩니다. 니은, 프로페인의 분자식은 C3H8이라고 했는데요. 탄소 3개에 수소 8개가 붙어 있네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에탄올과 프로페인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라고 했는데요. 탄소화합물은 탄소에 또 다른 원소가 붙어 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에탄올은 탄소에 산소 수소가, 프로페인은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으므로 탄소화합물 맞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0.2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하네요. A 2g을 소량의 중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넣어 녹였다고 하네요. 자, 준비한 양이 2g입니다. 바로 몰수 구해줄 수 있겠죠?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요. 100분의 2몰, 0.02몰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나, 가의 수용액을 100ml 부피 플라스틱에다 넣고 표시선까지 중류수로 채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용액의 수면이 표시선 위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현재 만들어진 용액의 몰농도는 0.2 몰농도보다 더 작을 거예요. 부피가 250보다 커졌으니까요. 다 볼게요. 나 수용액 250ml를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넣고 A를 추가로 더 넣어 녹인 다음에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서 0.2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실수를 했기 때문에 최종 부피를 250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용액의 몰농도가 0.2이기 때문에 몰농도랑 리터 부피를 곱해주면 현재 필요한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몰농도 5분의 1, 최종적으로 만든 용액의 리터 부피 4분의 1, 즉 20분의 1몰, 0.05몰의 용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준비한 용질은 0.02몰이었죠. 그럼 최종적으로 0.03몰의 용질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AXg이 0.03몰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바로 질량 나오겠죠? 100 곱해보세요. 몇 나오나요? 3 나오네요. X가 3이라는 것까지 구했으니까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만든 A 수용액의 몰롱도는 0.2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했습니다. 부피가 100보다 커졌기 때문에 몰롱도는 0.2보다 작아져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타 과정 후 A 수용액에 녹아있는 A의 양은 0.05몰이다. 최종적으로 다까지 갔다면 용질은 0.05몰이 녹아있을 거예요. 디귿 X는 3이다. X3 맞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표는 A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은 60이고 가의 밀도는 1.05g/ml라고 하네요. 가를 보면 몰롱도랑 질량이 나와 있거든요. 밀도를 준 이유가 있겠죠. 질량을 부피로 고치라는 겁니다. 부피를 구할 때에는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105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가 용액의 부피가 100ml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몰롱도랑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요.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몰롱도 곱하기 리터 부피 3 곱하기 0.1 해주면 되니까요.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0.3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분자량을 60이라고 줬으니까요. 60 곱해서 질량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0.3 곱하기 60은 18이니까요. W가 18이라는 것까지 구해줬습니다.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도 18g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X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은 퍼센트 농도 20과 같다. 그럼 여기에서 100하고 20이 지워지겠죠? 그러면 X는 몇이에요? 18하고 5를 곱해주면 되니까 90이 나오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그림가는 실린더에 A2B2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 ABN을 첨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실린더 속 비원자수는 가랑 나가 1대4라고 합니다. 가랑 나의 부피비, 즉 분자수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수의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면 비원자수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1대4를 먼저 이용해서 n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의 부피비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죠. 이거를 그냥 실제 분자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즉 여기 기체 1몰, 여기에 3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는 1에다가 분자당 비원자수인 2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가의 실제 비원자수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1대 4의 비를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나에서 비원자수는 8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있던 기체에다가 새로운 기체를 넣었을 때 8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넣어주는 기체에 들어있는 비원자수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2가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게 들어와서 8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내가 넣는 A, B, N의 부피가 2H였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넣은 A, B, N 몇 몰이다? 2몰이다. 거기에 A, B, N의 분자당 비원자수를 곱한 게 6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N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n값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랑 B의 원자량의 비거든요. 이거는 기체의 밀도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려면 두 기체의 부피를 일치시키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A2, B2는 H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와 있고요. AB3는 EH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와 있잖아요. 둘 다 H만큼 있을 때의 질량을 써보도록 할게요. A2B2, H에 해당하는 질량은 30W고요. AB3, H에 해당하는 질량은 EH가 34였기 때문에 17W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두 기체의 부피가 똑같을 때에는 질량비가 밀도비랑 똑같습니다. 근데 기체의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비는 분자량 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와 B의 원자량 비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W 떼고 30하고 17을 얘네들의 분자량으로 잡아볼까요? 보세요. A 두 개, B 두 개가 30이라면 A 하나, B 하나는 15가 나와야 돼요. 써놓을게요. 그럼 이게 A 하나, B 하나, 이건 A 하나, B 세 개죠. 이렇게 내려갈 때 B 두 개 늘었어요. 그때 분자량 2 늘었으니까 B의 분자량은 1이어야 돼요. 위에다가 대입할까요? A 하나, B 하나 더한 게 15였다며. 그럼 A는 14가 되겠죠. 그럼 A하고 B의 원자량 비는 몇 대 몇이 나온다? 14대 1이 나온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보가드로 법칙 잘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가 다 나와 있진 않네요. 표는 실린더의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은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한계 반응물의 종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험 1에서 실험 2로 넘어갈 때 A 양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B의 양이 6배가 늘었어요. 근데 B의 양을 늘렸더니 C 양도 같이 늘어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현재 실험 1에서는 B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늘렸을 때 생성되는 C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즉 실험 1의 한계 반응물은 B가 됩니다. 근데 이때 B를 6배 늘렸잖아요. 만약에 실험 2에서도 한계 반응물이 B였다면 생성된 C의 질량도 6배가 돼야 돼요. 4배만 됐죠. 무슨 뜻이에요? 한계 반응물이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용할 자료는 뭐냐면 전체 기체의 밀도입니다. 반응 전, 반응 후 밀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실린더에다가 새로운 물질을 넣지 않고 있는 물질 가지고 반응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반응 전 총 질량과 반응 후 총 질량이 같아야 돼요. 즉 질량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밀도랑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반응 전 반응 후의 밀도가 똑같죠. 무슨 뜻일까요? 반응 전 반응 후의 부피가 똑같다는 겁니다. 즉 화학 반응식의 계수에서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반응물의 계수의 합은 생성물의 계수의 합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험 2에다가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 1에서도 부피가 안 변했다면 같은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는 실험 2에서도 부피 변화 나타나면 안 돼요. 즉 반응 전 밀도가 똑같이 숫자 5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 5를 쓴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해서 반응 전 질량비와 반응 전 밀도비를 알고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반응 전 부피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거든요.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해서 반응 전 질량비와 밀도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과 실험 2, 반응 전 5W, 25W죠?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5다. 반응 전 밀도비 2대 5죠?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비가 바로 나오죠? 2분의 1대 1이니까요. 2배 해주면은 1대 2의 부피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실험 1과 실험 2에 주어져 있는 건 A와 B의 질량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부피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질량값을 몰값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Wg의 몰수를 알파몰, B의 최대 공약수는 4W니까요. 4W의 몰수를 베타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W는 6베타가 되겠죠. 실험 1과 실험 2의 부피비가 1대2, 그럼 몰수비도 1대2가 나와야 되죠. 위에 2배를 해준 게 아래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알파 플러스 6베타와 같다. 정리해주면은 알파는 4베타가 되네요. 알파랑 베타는 몇 대 몇을 만족하면 된다? 4대 1을 만족하면 된다. 이 문제에도 실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몰수처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면요. A의 몰수는 둘 다 4몰이 될 거고요. 베타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B의 몰수는 1몰과 6몰이 되겠네요. 실험 1에서 실험 2로 넘어갈 때 생성된 C의 양이 4배가 늘었죠. 즉 반응에 참여하는 B의 양이 4배 늘었습니다. 실험 2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B는 몇 몰이다? 실험 1의 4배인 4몰이다. 그러면 반응하는 A와 B의 몰수비가 보이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1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1대 1이어야 되니까 A 값이 1이 나올 거고요. 아까 구했던 이 방정식에 의해서 C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실험 2에서 계수비를 구했잖아요. 근데 뭐도 구할 수 있냐면 반응 질량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서 반응하는 B의 양이 4배 더 많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는 B의 질량 몇 W일까요? 16W입니다. AW랑 B16W랑 완전히 반응하는 거 보여요? 반응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16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반응 질량비는 몰수비와 화학식량에 비해 곱과 같습니다.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반응 질량비는 1대 16이었죠. 질량 보존 이용하면 생성되는 C의 질량이 17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반응 몰수비는 1대 1대 2였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분자량 값이 바로 나오네요. A는 1, B는 16, C는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의 분자량이 2라 그랬죠. 그럼 이거 2배 해주면 실제 분자량이 나올 겁니다. 2, 32, 17.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랑 C를 구했거든요. X만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 보기를 보니까 W가 들어가 있어요. 즉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은 X랑 W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X는 생성된 C의 질량이죠.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B와 생성되는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16대 17이죠. 즉 반응하는 B의 질량에 16분의 17배를 해주면은 생성되는 C의 질량이 나와요. 즉 4W에다가 16분의 17을 곱해주면은 C의 질량인 X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X값이 4분의 17W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에 대입 한번 해볼까요? A는 1이었고요. X는 4분의 17W였고 이거를 C의 분자량 17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계산해주면은 4분의 W가 나오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 9월, 11월 고2 모의고사 1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고2 모의고사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섞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고3꼴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